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호처의 이런 입장은 오늘 오전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자 간 회동을 한 뒤 나온 겁니다. 회동 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방금 소개한 이게 답변이 된 셈입니다.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이런 입장은 우선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없고, 이게 허용된다면은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윤석열 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경호처는 법원 위에 있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이게 법리 위반, 논리 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전 승인이 뭡니까? 법원의 체포영장입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은 집행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항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법원 위에 있는 왕이란 뜻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이 문장이 논리 모순입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왜 불법입니까? 법원이 발행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헌법 위에 있는 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하겠다는데,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은 그건 헌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냥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아니, 매뉴얼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매뉴얼이 법률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오만불손할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공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경호처 책임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된다는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응징이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진입은 위법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관저 진입을 막겠다는 게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지금 관저 출입을 그동안에 저지해왔던 논리, 군사시설이다,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은 이번 법원 영장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대상은 관저 전체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다. 그러니까 관저 출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작은 법리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 경호처와의 오늘 오전 회동이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을 주로 들었다. 회동에 참석한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주로 들었다.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의견이 오고 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에 변동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이러면 15일 새벽, 내일 새벽 집행한다는 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전면 재검토는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제3장소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을 통해 정식으로 전달된 요청이 아니고 공수처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는 게 체포영장인데 제3의 장소 관저 방문 조사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과 두 개가 서로 이제 경합을 하겠는데 그럼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은 모든 수사는 특검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도 일단 중단되고 특검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감해 놓아도 그 사건과 그 업무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력 충돌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내란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다려보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는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그때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었을 때, 즉 탄핵 인용이 되어 가지고 파면으로 가서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현장의 논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은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연행해서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리한 반대와 집행 거부를 함으로써
어떤 타협점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부담은 남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그 후에 있을 어떤 반작용 내지 부작용입니다. 모든 게 헌정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었지만은 계엄 선포로 인한 후유증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크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찰에 누가 폭력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리력과 폭력은 약간 다르니까 경호처가 그러나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영장 집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면은 이건 틀림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방해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은 공무원일 경우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든지 뭐 처벌받는 건 물론이고 그런 게 예상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수처의 저항은 그렇게 강고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